네, 직업과 산업 그리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잡초대석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최근에 교명을 바꿨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인데요. 예.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을 적용한 융복합 핵심 인재 성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한국공학대학교의 이연복 초빙 교수 그리고 고세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연복 교수님, 우리 투데이잡스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업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 41년간 몸담았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떠나서 이제 야인으로 대학에서 청년들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일자리 관련해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세희 컨설턴트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한국공학대학교 K디지털 훈련원에서 프로젝트 운영과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세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반가워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한국공학대학교로 깔끔하고 명료하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우선 이 교명을 바꾼 이유 그리고 이후의 변화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요. 예, 말씀하신 대로 3월 1일자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이제 공학대학으로 한국공학대학으로 이런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이제 98년도에 설립돼서 25년간 이제 청년들이 산업기술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제 기여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산업사회가 디지털 어떤 기술과 융합하면서 어떤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학교가 그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융합전공학과라든가 또는 신산업 분야로 학과를 이제 신설을 하는 등 이렇게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이번에 공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네. 공학은 이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적인 예. 이런 기술로서 과학과 기술의 중간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융과 혁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이 지금 학부 운영 체제를 단과대학 체제,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만 하는 학부가 아니라 단과대학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같이 융합하는 이렇게 어떤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네. 필요성을 좀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과 기술을 융합한 공학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는데 오늘 학교에서 이제 추진 중인 디지털을 적용한 융복합 핵심 인재 성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거라고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융복합 시대잖아요. 그에 걸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예, 우리 대학이 이제 작년도에 그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K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기관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돼서 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제 우리 대학은 디지털을 적용한 융복합 핵심 인재 성장 지원 사업으로 명명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K 디지털 트레이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K 디지털 플랫폼 운영, 세 번째는 K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각 사업별 세부 내용도 궁금한데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 핵심 인재 성장 지원이라는 뜻이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인재 양성이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이나 교육에서 양성 또는 육성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죠.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으로, 기관 중심으로 이제 명명하는 것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직업훈련을 받는 이런 대상들은 성인들이거든요. 이 성인들이 양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교육훈련 시스템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예, 결국 시각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스템도 조금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별로 들어볼까요? 예. 우선 이제 먼저 이제 K디지털 트레이닝이 있는데 이게 고용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첨단 제조 융복합 인재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훈련 방법을 바꿨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 같은 걸 통해서 사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을 한 걸 가지고 예. 토론 수업을 하죠. 이제 교수 학생들이 모여서 네. 그리고 나서 또 프로젝트 과제를 해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이렇게 해서 혁신 교육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 프로젝트 과정에 세 가지의 어떤 그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예. 우선은 이제 첫 번째가 기업 수요 기반으로 한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제 산업 현장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산업 교수로 이제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그 과제를 이제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분들이 또 어떤 멘토나 그 퍼실레이터로 이렇게 참여를 예. 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팀별 학습입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팀이 한 3명 내지 4명 내지 6명이 모여서 그 팀별로 학습을 하고 서로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세 번째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가 어떤 과제를 찾아서 과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가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이 과제 해결이 이 300시간인데 이 300시간을 포함해서 820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2번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1기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개 과정 운영을 했고 2기는 10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3개 과정 운영을 해봤고요. 네. 지금 현재 3기를 4개 과정에 대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좀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훈련 시간이 820시간이에요. 무척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예, 좀 성과는 어떤가요? 이게 이제 그 대학교들이 15 내지 16시수를 1학점으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 한 50학점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보통 1학년에 이제 뭐 이렇게 한 학기에 21학점 채고 들어야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하지만 이 과제를 해결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820시간으로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과제 해결하다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까지 포함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예. 네.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1기를 운영할 때 이제 1기와 2기 운영할 때 이제 프로젝트 이 과제 훈련을 하는데 이게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이제 3기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있나요? 예, 현장에서는 이제 경력자들을 원하거든요. 경력자들을 원하는 이유가 사실은 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난 어떤 이 청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력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에 이제 벽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T 디지털 트레이닝에서는 현재 이제 현장에서 재직분 하신 분들이 그 현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과제로 네. 과자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이제 훈련생들이 그걸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준적인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으로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기를 운영하면서 좀 의욕이 넘쳤어요. 이제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기반 과정과 응용 과정이라고 해서 과제를 2개로 하고 산업 현장 교수도 따로따로 이렇게 위축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한 과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따로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예. 조금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좀 의심을 갖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기에는 이제 한 과제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부분이죠. 네. 네, 요즘 뭐 현장에서 경력자를 원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를 얘기하면 보통 이제 경영학이 이제 중장기 경영 계획을 세운다든가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러거든요. 그때 꼭 필요한 게 환경 분석입니다. 네. 환경 분석은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수학 분석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장단점 분석하고 하는 방법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경험이 없다 보면 아무 장단점이 아니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단점이거든요. 네. 장단점하고 환경 분석도 어떤 정치 경제라든가 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네. 거기에 실무를 겸비한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기업들이 채용을 해서 별도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실무 경력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네. 예.
탁상공론에서 더 나아가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일개 문제점을 포함해서 보완을 해서 이 길을 운영하셨을 텐데요. 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장을 했나요? 예.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성장을 했습니다. 예. 어렵지만 성장을 했는데 네. 조금 이제 미흡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음. 우리가 아까 300시간 프로젝트 훈련이 300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00시간은 사실은 후반기에 이루어지거든요. 왜? 앞에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문제 해결을 나중에 하는데 네. 좀 저희가 이제 후반기에 이루다 보니까 과제를 후반기에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준 거예요. 예. 네. 산업 현장 교수도 후반기에 이게 의촉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제를 갑자기 이게 접하니까 네. 이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 학생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전공자는 그래도 수월하게 하는데 비전공자 예. 하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했죠. 보완을 해서 이제는 이제 그 미리 이미 이제 그 산업현장교사를 위축을 했고 그걸 예. 이제 과제를 해서 시험 시작 아니 그 교육 시작과 함께 바로 팀을 구성하고 과제를 해서 기초 교육 때부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기 때 저 옆에 계신 우리 고세희 선생님께서 하시면서 그 문제점을 이제 파악해서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3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결국은 비전공자라고 하면 이제 문과가 될 것 같은데 그분들도 포괄하는 식으로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훈련과정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AI 제조, 또 IoT 가전 스마트홈, 스마트 모빌리티, 지능형 반도체 이렇게 총 4개 과정이 있는데 네.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공학 과정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어문계 분들도 이게 가능한가요? 예, 그 앞에서 제가 여쭤본다는 게 못 여쭤본 게 있는데 문송, 네. 문송, 문과라서 예, 죄송합니다. 문과라 네.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가 청년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근데 사실 문과라서 채송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기존의 저를 포함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 트레이닝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전공자까지도 원래는 비전공자를 원래 공학을 배운 사람들은 뭐 이렇게 820시간까지 투입을 안 하고 기술을 바꾼다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전공자보다 비전공자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 산업 사회는 융복합 사업이거든요. 융복합 사업은 이제 그 융복합의 핵심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소위 우리가 6T라고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뭐 BT, 뭐 생명공학, CT, 뭐 문화 콘텐츠 기술, ET 환경기술, IT 정보기술, NT 나노기술, 그다음에 ST 우주공간 항공 이 기술인데요. 이것들이 각각의 하나씩 이게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BT와 뭐 CT가 결합된다든가 또 IT하고 같이 결합된다든가 2개 내지 3개의 기술들이 결합돼서 새로운 어떤 융복한 사업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인문사회 계열에서 그런 문해력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지나면 네. 그 어떻게 되면 여기가 더 흡수력이 더 빠른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교육 혁신 어떤 혁신적인 교육 방식으로 우리 이제 대학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도 문과라 죄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 이렇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 보시고 우리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고세희 컨설턴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우선은 프로젝트 과정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프로젝트 과정을 설명드리면 각 과정의 책임 교수님들로부터 산업 현장에 재직 중이신 산업 교수님들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그 후 산업 교수님들께서는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문제를 저희 쪽으로 과제 제출을 해주셨고요. 네. 그 책임 교수님의 검토 의견을 거쳐서 각 과정별로 4개에서 5개, 그 이상은 8개 정도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과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AI 제조 과정의 경우는 AI를 활용한 제조 시스템의 생산성 개선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스마트폰 불량품 탐지, IoT 가전 스마트홈 과정은
IBM IoT 클라우드,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를 이용한 홈 IoT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외에 IoT와 헬스케어 디바이스, IoT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고요. 스마일 모빌리티 과정은 오픈소스 기반 자율주행 머신러닝 구현, 차량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개발이 있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과정은 고집적 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의 효율 향상과 반도체 소자 이해와 전기적 평가 방법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 과제를 근데 보니까 비전공자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2기 같은 경우는 책임 교수님, 산업 교수님께서 네. 비전공자인 이제 전문대생과 그리고 4년제 비전공자도 포함해서 저희 고등학교 졸업생까지도 지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비전공자분들도 따라가셔서 잘 수월하게 끝냈고요. 네. 그리고 이번 3기부터는 교육훈련과 시작 동시에 저희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팀별 주도 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MS라고 운영 방법을 저희가 개선을 이번에 해봤는데 네. 융복합 핵심 인재로 성장을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예, 지금 시스템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 방법이 그럼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네, 일단 LMS는 이제 간단하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개인의 학습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기존에는 본인과 교수 관리자만이 학습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책임 교수님과 산업 교수님도 학습 과정을 피드백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팀원들 간에 같이 공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제를 직접 담당하시는 거예요? 엄청 네네. 바쁘실 그리고 또 이제 과제 평가를 하면서 네. 팀 역할을 이제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인지를 많이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본인이 뭘 하는지 그리고 당일에 어떤 걸 내가 잘 수행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술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전달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산업교수님, 책임 교수님께서는 팀 역할의 기여도를 평가할 계획이십니다. 네. 이거를 직접 담당하시는 거예요, 다? 네, 일단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네. 이 프로젝트 과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지금 자료로만 활용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네. 일단 자료로만 활용하진 않고 LMS가 단순하게 교육 훈련 과정과 프로젝트 과제 해결 관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과제 해결을 위한 과정 기록 유지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재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취업 준비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저는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지원한 훈련생들을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예. 이것이 저의 바람이고 보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고세희 선생님의 각오가 엿보이는 대목인데 네. 지금 융복합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K-트레이닝,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은 3월 24일까지 모집하며 지원자 선발과 합격자 공고는 개인별 안내드립니다. 3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교육기간은 3월 30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됩니다. 지원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HRDnet 홈페이지 가입, 내일 배움 발급을 받도록 합니다. 그 후 HRDnet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발급받았던 내일 배움 카드를 등록하고요.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후 훈련생이 선발되면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훈련생 선발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혜택으로는 월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훈련 지원금 최소 30만 원 지급하고 각 과정별 전문가 민간 자격증 수여, 프로젝트 우수팀 포상 및 협약 기업에 채용 연계됩니다. 지원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모집 3월 24일까지 마감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업인 K-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K-디지털 플랫폼 운영 사업은 네.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아까 디지털 환경으로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민 누구나 이제 디지털 직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장비 지원 사업과 콘텐츠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실원 실습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대여해주고 대관해주고 또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도와주는 예.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콘텐츠는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대여나 활용하는 것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신청하시든가 아니면 예.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그 콘텐츠는 들어와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그 대상자들이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이제 장비 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예. 중소기업이나 이제 재직 근로자들이 와서 신청하시고 네. 또 이제 똑같이 중소기업 국민들이면 다 들어와서 그 신청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세 번째죠.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사업 내용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저희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은 디지털 전환 가속함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 또는 재직 근로자가 현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 코딩, 웹 개발 등 온라인 훈련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우리 대학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요, 데이터 분석 모델링, 파이썬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안드로이드와 iOS 앱 개발 스타터가 있으며 매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모두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닙니다. 네. 저희 이 사업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자 중 만 34세 이하 청년과 만 35세에서 55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예. 예. 자,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자로서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중장년 재직자 지원할 수 없고 네. 구직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훈련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훈련비 같은 경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 외에서 50만 원 정도 추가 지급하고 이 추가 지급받은 50만 원에서 90%를 국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나머지 10%는 자비로 부담한 이후에 훈련 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하시면 환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액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결국 무료인 네. 셈이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이제 K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은 카카오페이나 해피스마일 등 국내 최고 강사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수료를 하시면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청 방법도 짚어주시죠. 네, 신청 방법의 경우는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내일 배움 카드 등록 후에 수강 신청 가능하시고 훈련생 선발 처리가 문자로 나가게 되면 등록한 내일 배움 카드로 자비 부담을 결제하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훈련생 등록을 해드리면 훈련 시간 시작일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